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사주 보는 남자 사주인 도쿄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생각할 때 자신은 실속을 잘 챙기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반대로 실속을 잘 챙기지 못하는 쪽에 속하시나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겉으로는 속을 알 수 없거나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으로는 굉장히 자기 실속을 잘 챙기시는 분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나쁜 말로 말하면 겉과 속이 틀리거나 속을 알 수 없는 답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와중에도 은근히 자신의 실속을 잘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 멘트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천간의 6번째 기호, 기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주 명리학은 천간 10개와 지지 12개, 각각의 기호로 이루어진 학문입니다. 일종의 기호학인데 그 기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내 사주 그리고 타인의 사주를 감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주 해석을 할 때 오행상 토의 해석이 난해하지 않던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주 해석을 할 때 토의 해석을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거나 대충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난해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도대체 토의 정체는 무엇인가? 정체성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토야말로 사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도 말이죠. 이 부자들도 대부분 토기운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기토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 사주에 있는 기토의 잠재력과 기토를 어떻게 사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또한 영상 중반부에서는 기토일간 여러분께 세상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좀 전에 제가 여러분께 실속을 잘 챙기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오행상 이 토의 기운 중 이 기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전 시간에는 제가 무토를 설명드렸죠. 같은 오행상 토인데 기토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토기운 하면 모든 만물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과 포용력을 의미합니다. 나무와 농작물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또 물은 땅 위에서 흐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집도 바다가 아닌 땅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만물의 중심과 포용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러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토는 우리에게 안정감, 신뢰감을 주는 기운인 것이죠. 여기서 사주 해석에 쓸만한 내용을 찾아본다면 토는 안정감, 또 신뢰감, 조화로운 중재자 역할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토기운은 모든 만물이 죽게 되면 땅속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재탄생시키는 생장과 소멸을 담당하는 새로운 시작과 마무리를 의미하는 변화를 상징합니다. 가령 사주에 토기운이 부족한 구조는 안정감과 신뢰감, 마무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토기운이 많게 되면 발빠른 시대의 변화에 무감각해 줄 수 있고 조화로운 역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고집과 독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주의 천간 운동인 양운동인 갑을병정 또 음운동인 경신인계가 있습니다. 무토와 기토는 보이지가 않죠? 네, 맞습니다. 무토, 기토는 양운동과 음운동의 경계선에 즉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양운동에서 음운동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바꾸어주는 일종의 변속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무토, 기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다만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면 무토까지는 위치상 양의 구간, 중립을 지키는 모습이라면 기토부터는 음의 구간이면서 또 중립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토는 겉은 중립이지만 이 내부적으로 보면 서서히 음운동으로 시작하면서 실속을 차리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 이 무토까지는 사막의 땅, 거친 땅, 성벽처럼 이렇게 스케일이 크고 지탱하는 힘이라면 기토는 내부적으로 실속을 챙겨가는 땅이니까 전원의 농토라든지 또 비옥한 땅이라든지 성벽이 아니라 이 마을이나 집의 담벼락 같은 이렇게 친숙하고 인간 친화적인 토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토에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이죠. 자, 산에 가서 양기운이 가득한 이 무토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토는 제방으로 사용하느니 바다를 포용하는 산이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한마디로 같은 토라고 해도 무토는 스케일이 크고 이 명분에 가까운 모습이라면 기토는 실속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토라는 기운은 만물을 기르고 배양하는 특성상 은근히 고집이 강하면서 자기 것을 잘 챙기는 모습이 바로 기토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주 해석에 활용할 것을 이야기해 본다면 만약 기토일간이라면 겉은 중앙, 중립, 중간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음운동이 실행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따라서 이 겉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면으로는 자기 실속을 잘 차려간다. 겉은 누구의 편인지 누구의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안으로는 자기 방향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토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렇게 만물을 기르고 배양한다입니다. 토가 무언가를 기른다는 것은 결국 사주의 수기운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수인지, 임수인지, 자수인지, 해수인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차이점은 있지만 그보다도 우선은 토의 기운이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오행상 이런 분들은 수기운의 유무가 중요하다. 우선 이 개념은 정립하셔야 됩니다. 수는 만물을 성장시키는 이 생명의 원동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척박한 땅에 나무를 심으면 잘 자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기토일간이라면 우선적으로 수기운이 있어야 환경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주에 활용할 것을 이야기해 본다면 기토는 수기운을 단순히 십성으로 재성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만물을 기르고 배양하는 기운으로 봐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토의 입장에서 수를 단순히 돈으로만 해석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단순히 십성의 논리이지 큰 틀에서 보면 기토 입장에서는 이 수기운은 내 경쟁력을 상징하는 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무토일간도 그렇지만 이 토일간 분들이 해자축, 수운동을 재성으로 잘 못 씁니다. 그런데 기토는 더더욱 못 씁니다. 정말로 사주가 신강하거나 지지에 토의 세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유통이나 무역, 금융, 장사로 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토의 본질적인 특성상 만물을 기르고 배양하는 의미처럼 주로 교육이나 자격, 면허, 문화, 종교, 철학, 이 수기운을 따라 해외처럼 주로 무형의 속성, 기술의 속성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기토를 직업으로 쓰거나
또 기토일관 분들은 매우 신강하거나 지지의 세력이 강해야 그나마 사업이나 무역, 금융으로 갈 수 있고, 이것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주로 그렇게 갑니다. 여성인 경우는 대체적으로 누구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비서 업무, 지원 업무, 교육 업무 등이 많습니다. 여기서 사주 해석에 활용할 것을 이야기해 본다면, 내가 기토일간 혹은 기토를 직업으로 쓰는데 이 수기운이 있다면 단순히 수기운을 돈처럼 십성, 재성처럼 보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수는 만물을 기르는 생명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가령 먹이고 기르고 키우는 모습의 기운으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걸 직업적으로 활용해 본다면 대표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지만, 이걸 확장하면 수는 우리 인체에 영향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가령 기토일간이거나 기토를 직업으로 쓰는데 수기운이 있다면 음식업과 관련된 업무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눈에 보인다고 해서 수를 단순히 재성으로 보지 말고 큰 틀에서 내 사주에 수기운을 어떤 의미로 가지고 있는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목기운인 관성이 뿌리를 내리고 기토일간에게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약 내 사주에 기토가 있거나 또 기토일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살아가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조언을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인지하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세상살이에 활용하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토를 직업으로 활용하거나 기토일간은 직업적 역량을 활용하실 때 큰 틀에서 보면 먼저 토의 특성상 만물을 기르는 배양하는 이런 교육적 역량, 특성이 강한 천간의 6번째 기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일이나 또 혹은 가수원에서 농작물을 기르는 것에 이르기까지 기르고 배양하고 이러한 일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금을 오행상 금이에요. 또 금을 식상으로 쓰기 때문에 섬세한 예술, 이런 작업이죠. 또 대체로 깔끔한 일에 적합하고, 또한 수를 재성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대체로 활동 무대나 업무적인 속성을 해외나 외국어, 또 무역, 휴식업, 또 관광업 등과 같은 이런 무형적인 세상에서 활동하면 대체적으로 실리와 보상이 좋습니다. 또 토기운 자체가 이 조상의 덕을 암시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종교나 철학과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직업이나 사업적 아이템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기토는 실리적인 면이 강조되는 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다재다능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용도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내 사주에 기토를 직업으로 활용하거나 기토일간 분들은 이러한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여서 직업적, 사업적인 아이템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속을 중시 여겨야 합니다. 기토는 기운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실속이고 나쁘게 말하면 인간의 이기심이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여성이 배우자를 고를 때, 혼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나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실속을 중히 여겨야 하면서 여성에게는 목이 관성입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토는 하는 일 없이 이렇게 만곡을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기토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화기운을 흡수하니까 이 주변에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잘해줘도 부족한 것이죠.
기토는 계속 걸음을 줘야 하는 토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노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토는 고생을 싫어하는 인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환경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토에게 있어서 이 실리와 실속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기토는 금기운이 이 식상이니까 일의 결과가 또는 결실이 좋습니다. 식상의 노력만큼 그에 따른 결과가 좋으니까 노력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는 일간입니다. 자, 네 번째는 기토일간이면서 사주에 묘목, 유금이 있다면 직업적 대체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업상대체인데 묘목이 강하면 이 잡생각, 두려움, 불안, 조급, 강박, 또 초조, 긴장, 걱정이 나타나고 유금, 식신과 이 상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키워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철학과 예술, 예능과 같은 이 업상대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정립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고독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기토는 이 왕한 수기운을 잘 제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단순히 내 실속만을 위해서 주변의 도움을 활용하게 된다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토는 이 물을 잘 흡수합니다. 하여 본의 아니게 내 실속만을 생각한 나머지 상대방에게 내 것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가령 친구에게 술을 빼앗긴다는 것은 이 실속도 될 수도 있고 또 남성이라면 애인도 빼앗길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동업이나 합작,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기토일간에게는 맞지가 않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 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의 도움을 활용을 하되 절대 사리사욕으로 주변의 도움을 활용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점은 좀 주의하면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기토는 비록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해도 마음만은 귀족처럼 살아야 합니다. 기토는 내면에는 항상 근심과 불안감이 큽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이 강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이 속으로는 심란하기 때문에 비록 겉으로는 없어 보여도 마음만은 있어 보이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이롭습니다. 기토는 내적인 발전을 통해야만 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땅은 파보지 않으면 속을 알 수 없듯이 기토는 내적인 힘을 길러야 이 세상과 겨룰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가족 구성원 중에 기토일간이 있다면 당신은 그 집안의 중화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령 이런 것이죠. 다른 가족들은 돈을 안 쓰고 모으지만 기토일간 때문에 돈이 나간다든지 반대로 다른 가족들은 돈을 잘 쓰지만 기토일간은 돈을 안 쓰고 모은다든 이런 식처럼 이 중화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외계인 취급하지 마시고 우리 집안에 중화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죠. 자, 집안에 기토일간 또는 부모, 자식, 형제는 집안의 기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존재로 봐주시고 오히려 기토일간 때문에 집안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집안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토는 이 중간, 중화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겨울 기토. 이 겨울 기토는 환경적으로 화가 있어야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에서 이 화기운을 만날 때 비로소 실리와 실속이 매우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9번째는 기토일간은 천천히 여유있게 일을 해야 합니다. 기토일간은 음간이고 식상이 금이기 때문에 일을 할 때 당장 끝내려는 마음가짐을 버리고 천천히 여유있게 일을 해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으니까 이 점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토는 토의 특성상 이 다른 계절로 변화를 조절하는 역할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기토는 빨리 계절을 바꿔야 하는 이 부담감이 작용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토일간은 천천히 여유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10번째는 연애사나 또 부부 사이에 있어서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가령 기토 남성은 간목 여성을 구속하면 안 되고 또 식상의 금의 날카로운 언행을 삼가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성의 입장에서는 기토 남성을 위한 희생과 배려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각기합을 중정지합이라고 합니다. 이는 양의 극단과 음의 극단의 방향으로 가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우주에서 짝을 지어준 이치와도 같으니까 만약 내 배우자나 나와 업무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간목일간이라면 배려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각기합으로 일간이 간목일간 또 자신이 기토일간 이렇게 각기합으로 이루어진 부부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떠나 이 전생에도 친가족 같은 이렇게 미묘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이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토일간 남성은 여자복이 약합니다. 양이 무르익은 무토와 달리 기토는 이제 음운동을 열어주는 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수기운과 재성의 짝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가 재성이라고 했죠. 토일간 입장에서. 근데 기토만큼은 이렇게 수와 수기운과 재성이 잘 짝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관과 달리 이렇게 친구나 여자 친구나 또 배우자가 있어도 좀 약간 오버해서 호라비 세월이 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독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언행에 신경을 쓰고 상대에 대한 배려심을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자, 11번째는 고독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천간 중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성향을 가진 천간이 있는데 그것은 정화, 기토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체로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새벽 아침에 태어난 정화나 기토가 외롭습니다. 하지만 정화와 기토는 이렇게 홀로 빛나는 인자라 고요하고 정적인 모습에서 진정한 내면의 강인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면의 고독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인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천간의 6번째 기호 기토, 여러분들의 사주에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토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만물이 기토인 나를 통해 성장하고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인간들이 나 기토를 땅을 밟고 활동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기토에게는 다양한 경험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경험 안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분별하는 지혜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주 명리학은 숙명론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활용 학문이고 또 실용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기토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환경에서 또 활용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값을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내용과 현장에서 이 간명한 것을 토대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나요? 만약 내 사주에 기토를 가지고 계시다면 살아가시는데 진심으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주인 도쿄가 항상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주인 도쿄 감사합니다.